온타리오주 정부가 식당과 술집 등의 모임 인원 제한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에 따르면 음식점과 술집, 헬스장 등 접종 완료를 증명해야 하는 모든 장소에 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온주 정부는 야당과 요식업 업계로부터 모임 인원 확대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시작인 지난주 금요일 오후 정부가 조용히 스포츠 경기장 등의 인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경기장이나 콘서트장, 극장의 인원은 늘면서 식당과 술집, 헬스장은 포함하지 않은 겁니다. 현재 식당과 술집, 헬스장은 수용 인원의 절반만 입장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관련 업계는 신중한 것도 좋지만 모든 규제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또 확진자 감소세가 뚜렷한데도 구체적인 추가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온주는 4차 유행이 진행되는 지난 석 달여 동안 경제재개 3단계가 유지돼 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가 300명에서 400명대로 감소하고 7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도 낮아지며 확산세가 꺾였습니다. 또 12세 이상 주민의 1차 접종률은 88%, 2차 접종률도 83%에 달해 목표치인 90%에 근접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주민들의 방역 준수 덕분에 확산세로 몸살을 앓는 다른 주들과 달리 4차 유행을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이르면 내일 이른바 팬데믹 플랜 2.0이란 새로운 코로나 대응책을 발표하고 다음 주부터 도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엔 모임 제한 해제는 물론 예방접종의 QR코드와 종교 모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실내 공공장소의 마스크 의무 착용 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시 확진자가 증가할 경우 주 저녁이 아닌 지역별로 경제와 일상에 최소의 영향을 주는 선에서 방역 지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발생한 10대 총기 살인 사건의 범인이 15세 소녀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월 3일 오후 6시 401 고속도로와 케네디 로드 인근 엔트림 크레센트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날 16살인 케이든 프라이시스 군은 친구와 사건 현장에 서 있다가 검은색 SUV 차량에서 날라온 총에 맞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15세 소녀를 붙잡아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소녀는 미성년인 관계로 이름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6지역에선 최근 수년간 발생한 차량 절도 사건의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은 자정부터 새벽 6시 사이 주택가를 돌며 드라이버와 도구를 이용해 렉서스와 도요타 SUV 등 인기 차종들만 골라 절도 행각을 벌였습니다. 이들이 차문을 열고 정비사가 사용하는 전기장치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데 대략 10분에서 20분 정도가 걸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당이 훔친 차량은 북미를 포함해 해외로 운송됐습니다. 토론토와 필 지역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150만 달러 상당의 차량 28대를 회수하고 토론토와 말튼에 거주하는 30대에서 50대인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차량 절도를 예방하기 위해 차주들은 차고에 차를 주차한 뒤 잠그고 렉서스와 도요타 SUV는 훔치기 어렵도록 후면에 차 한 대를 더 주차하며 핸들 잠금 장치나 데이터 잠금 장치를 사용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집 전화 특성을 악용한 금융사기 주의보가 나왔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웨스트 밴쿠버 경찰은 이 지역의 한 부부가 은행 직원과 경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50만 달러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일 범인은 부부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어 경찰관이라 소개한 뒤 부부의 데비카드에서 사기 행위가 감지돼 수사 중이라며 데비카드 뒷면에 있는 번호로 연락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부부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자 사기 조사원이라고 밝힌 상대방은 일련의 번호를 알려주고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 은행 직원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부부는 이들의 지시대로 911에 전화를 하는 등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한 뒤
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여겨 해외 계좌로 50만 달러를 송금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기가 의심되자 경찰에 신고했고 즉시 은행에 알려 계좌를 동결했는데 부부가 50만 달러를 잃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피싱 사기가 처음은 아니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이는 유선 전화의 특성을 악용한 행업 딜레이 스타일 사기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집전화 사기는 피해자가 전화를 끊어도 사기범이 끊지 않고 기다리다 보면 마음 급한 피해자가 바로 전화를 걸게 되고 이때 목소리를 바꾸거나 공범이 다른 사람인 양 전화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수차례 전화하도록 지시하며 피해자가 여러 사람과 통화했다고 믿게 되지만 실제로는 한 사람 또는 공범과 계속 통화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사기 행각이 이어지자 경찰은 의심스러운 전화나 이메일 또는 문자를 받은 뒤에는 절대로 송금하지 말아야 하고 수상스러운 전화를 받으면 바로 끊은 뒤 경찰에 신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 집 전화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화를 끊은 뒤 10분 이상 기다렸다가 연락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마이크로칩에서 식품, 중고차에 이르기까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 문제가 윈터 타이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타이어의 핵심은 천연 고무인데 이를 생산하는 동남아시아의 고무나무 식수 건수가 줄어든 데다 폭우와 곰팡이 등으로 인해 수확량도 감소했으며 컨테이너 부족 사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업계에선 아직 품귀 현상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있는 칼 타이어 회사 측은 향후 몇 달 동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최상의 윈터 타이어를 원한다면 미리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칼 타이어 측은 자체 창고와 트럭 운송 차량 보유 덕분에 일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면서도 특정 브랜드나 일정 크기의 타이어가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망 혼란이 1년 정도 더 걸리고 일부 산업에선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한인회가 첫 번째 한인 가을 축제와 관련해 부스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가라지 부스나 음식, 물품 판매 부스는 한 개당 $100, 동일 품목의 경우 두 개는 $150이며 오는 25일 오후 4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인회관 주변에 40개에서 50개 부스를 설치할 예정이며 행사장을 찾는 한인들을 위해 야외 공연 등을 마련해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한인회는 생활용품이나 물품의 기증을 받아 노후한 건물 개선 비용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한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제1회 한인 가을 축제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온타리오주 스카보로에서 총기 사건이 발생해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어젯밤 11시 30분쯤 셰퍼드 애비뉴와 모닝사이드 인근 시네마트 드라이브에 있는 보스턴 피자 주차장에서 40대 남성 1명이 총에 맞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져 살인사건 전담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저녁 7시 30분엔 놀스요 덤밀스와 더 돈웨이 웨스트에서 60대 여성 행인이 차에 치여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이 차량 운전자와 목격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법원은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기소된 60대 전직 목사에게 14개월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18개월 집행유예가 더해지고 10년간 성범죄자 명단에 오를 예정입니다. 존 버메어 전직 목사는 2010년과 2012년 등에 교회 컴퓨터를 통해 아동 음란물에 접근하고 이를 소지했습니다. 이는 해당 컴퓨터를 점검하던 외부 컴퓨터가 먼저 발견해 버메어 목사가 일하던 칠러와계 맨스트리트 교회 측에 알려 드러났고 이후 교회가 연방경찰에 신고해 2015년부터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3년 후인 2018년 경찰에 체포됐는데 체포되기 한 달 전까지도 버메어 목사가 교회에서 일한 것을 알려져 교인들의 충격이 컸으며 다행히 교회 어린이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는 25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으면 토론토 동물원을 관람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어제 온타리오주 토론토 동물원 측은 오는 25일부터 12세 이상 관람객과 회원, 협력업체와 계약 직원들 모두 반드시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입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기온이 떨어지면서 실내 공간을 찾는 관람객이 증가하고 동물원에 들어오려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동물원 측은 이번 주 미국 사우스 다코타주에서 코로나에 감염된 눈 표범이 숨졌다며 고릴라와 오랑우탄, 호랑이와 사자 등이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600명을 넘었습니다. 앞서 300명에서 400명대에서 사흘 만에 다시 605명을 기록하며 확산이 이어지고 있고 또 4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를 지역별로 보면 프레이저 보건지역 245명, 인테리어 보건지역 119명, 아일랜드 보건지역 92명, 밴쿠버 코스탈 지역에서 82명 등입니다. 12세 이상 BC 주민의 1차 접종률은 88.9%, 2차 접종률은 82.7%이며 지난 5일부터 11일 사이 새로 확진된 환자 4,206명 중 61.1%가 미접종자입니다. 한편 알버타주에선 어제 652명이 나오고 38명이 사망했으며 사스카추안주에선 새로 327명이 확진됐습니다.